오늘 또 이렇게 허민 정치 카페 유튜브 예. 출연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여러 현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윤호개인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현안들이 있었는데 대표께서 일단은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절연의 의제를 올리는 것 자체가 분열의 씨앗 아니냐. 그리고 서울시장 당연히 경선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 장동혁 대표가 이게 일테면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완전히 다른 네. 스타일의 정치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는 아침에 한 말 뒤집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 원래 예. 아무렇지도 않아. 네. 그리고 아니 내가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 그랬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아나 봐. 뭐 이걸 뻔뻔하게 얘기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한동훈이나 오세훈이가 그쪽 계열 같아. 근데 장동혁 대표는 다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 발언도 네. 자기는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발언을 어쨌든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직한 정치인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보세요. 계엄 또는 탄핵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 계엄 해제 그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할 때 본회의장에 갔어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계엄 해제해야 된다고 네. 계엄에 반대한 거예요. 예. 그 팩트를 네. 한 번도 자기가 안 했다고 거짓말하거나 숨기지를 않아요. 맞아요.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계엄에 반대했다. 이 그렇죠.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엄에 반대했다. 그럼 이제 계엄에 관해서는 입장이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탄핵. 그런데 이게 왜 내란이야? 탄핵은 안 돼. 그렇죠. 난 탄핵에 반대했다. 그래서 내가 한동훈과 결별한 거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비록 탄핵당해서 감옥에 가 있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지켜야 되고 인간적 의리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나 면회 가겠다. 갔다 오셨죠, 그래서 실제로. 면회 갔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계엄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딱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그거를 그동안 말로 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장동혁 대표한테 윤어게인이냐 저륜이냐 이 묻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 공격입니까? 아휴, 네. 저도 많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네. 우리 시청자들께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특히 이제 윤어게인을 외치는 많은 우리 좌익파 국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개성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용태 같은 그 허접한 것들이 마구 그냥 압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해서 굉장히 짜증은 많이 났지만 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들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이 정도를 포기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자진 탈당합니다. 예. 탈당하면서 그 입장문을 내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저는 탈당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정치를 시작해서 탈당할 때까지 딱 국민의힘 한 당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국민의힘 중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없어요. 다 여기저기 이제 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인생 전체가 국민의힘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담은 몇 년이건 담은 몇 달이건. 네. 그 당을 떠나는 그 찢어지는 가슴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문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탈당하는 거니 네. 김문수를 지지해달라. 맞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 그랬어요. 그 후에 메시지에서 나를 네. 밟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나를 밟고 선거에 이겨달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내가 산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처절한 절규를 네. 진짜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나를 밟고 가라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한 말이냐? 아니에요. 나를 밟고 가라고 한 말을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어허.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6.29 선언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돼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네. 그때 이미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체육관에서 그냥 거수해서 대통령이 될
직전에 있었던 노태우 후보가 반대한단 말이에요. 네. 선거하라 그러니까 그걸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면서 6.29 선언을 마침내 이끌어내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를 먼저 설득하고 네. 그리고 당시 야당이었던 김영삼 총재를 설득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역사적 대타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6.29 선언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헌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피 한 방은 안 흘렸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노태우 당시 후보가 그냥 대통령 될 수 있었는데 체육관에서 네. 이걸 선거를 하라고 그러니 막막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잖아요. 네. 걱정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 노태우 후보한테 네. 야, 나를 밟고서라도 가라. 선거에 이겨야 된다. 네. 선거에 지면 우린 다 죽는다. 나를 밟고서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6.29 선언을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마치 전두환 대통령은 반대했는데 노태우 후보가 결단을 해서 6.29 선언을 이끌어낸 것처럼 아하. 그렇게 연출이라도 해라. 네. 그 다 허용을 해줘요. 어. 실제로 백담사도 그 후에 가잖아요. 예. 네.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안 가겠다고 버텼으면 강제로 보낼 방법이 있습니까? 네. 후임인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부부가 전두환 대통령 부부가 백담사를 가잖아요. 아. 이건 감옥 가는 것하고 달라요. 사법 처리가 아닙니다. 네. 자발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를 밟고서라도 가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이 40년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핵심은 뭐냐?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는 바로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고 지휘관이 지금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사건건 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 지금 대포 써야 되는데 왜 소총 들라 그래? 이러고 시비 걸기 시작하면 전쟁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좀 발단도 전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박성훈 네. 수석이 좀 실언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장 대표가 내란 세력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거든요. 평소에. 그 박성훈이의 오보니까 박성훈이를 비판하고 박성훈이를 우리가 징치를 하든지 해야지. 네. 그걸 가지고 장동욱 대표한테 3일 안에 답변하라고 이게 뭐예요? 최후 통첩도 아니고. 아휴,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를 제가 보니까 주말간에 엄청난 우리 자중질환이 좀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안타깝게도. 그리고 지금 그 이른바 기성 언론들이 제일 신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동훈 개파가 제일 신났더라고요. 그럼 신나지 지금. 예, 그러니까 거 봐라. 윤호개인 안에서 서로 이제 지도부랑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다. 이럴 거라고 하지 않았냐? 이럴 거면 한동훈 왜 제명했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단은 사실 전 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대표가 직접 얘기를 안 하더라도 대표는 단 한 번도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한 적이 없고 네. 우리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란 세력 같은 모멸적인 언어를 쓴 적이 없는데 네. 이런 것들이 와전됐다면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정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게 너무 안 돼서 지금 상황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만 웃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이 장동혁 대표가 뭐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니까 장동혁 대표의 정치를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런데 대표가 된 이후에 장동혁의 정치는 우리가 똑똑히 매일매일 보고 있잖아요. 예. 자, 24시간 필리버스터 그거 꼼수로 안 했잖아요. 못합니다. 진짜 예. 그 FM대로 하잖아요. 하려고 해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예. FM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또 8일간의 단식 투쟁 그야말로 FM대로 하잖아요. 맞아요. 자, 이런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고 나서 돌아서 갖고서 절윤 어쩌고 저쩌고 내란 세력 어쩌고 아무리 하라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가도 그렇게는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발언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네. 저 좌파들도 그렇고 저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 그다음에 한동훈 똘마니들은 제가 뭐라 그런 거를 장동혁 대표한테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장동혁 대표하고 당 네. 대표 당선된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뭐라 그런 것을 장동혁 대표한테 책임지라고 그러고 막 네. 엮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대변인이 한두 명입니까? 박민영 대변인도 대변인이죠. 그러니까 대변인 지금 몇 명이에요? 미디어 대변인 포함하면 일단 10명 넘습니다. 근데 당 대변인이고 원내 예. 대변인은 또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한 20명 좀 돼요. 이런 대변인들이 자기 말하는 게 자기 일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어떤 거는 네. 뭐 뉴스가 되기도 하고 오차 범위가 하고. 있죠. 근데 예. 좌파들이나 보수위장 족벌 언론들은 이렇게 우리 자유우파 진영을 틈을 벌리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들은 절대 안 놓쳐. 맞아요. 맞습니다. 작은 거라도 끄집어내가지고서 막 악마적 편집을 하고 뻥튀기 해갖고서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놀아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근데 전 차라리 그런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선거 때 이렇게 싸웠으면 진짜 큰일 났을 건데 네. 우리 선거 전에 좀 예방주사 맞고 간다. 저는 좀 긍정적인 좀 생각도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한번 사태를 겪으면서 장 대표의 또 진심도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고 또 우리가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도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네.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하냐라고 네.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사소한 거 다 일일이 얘기하면 또 언론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승적으로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성 지금 결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핵심이죠.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면 내란죄 관련된 모든 이 사법적인 절차는 무효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장덕 대표께서 직접 변론하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선거 공정선거를 위해서도 보니까 문제가 진짜 많더라고요. 단순히 선관위만 문제가 아니라 지역 선관위는 아예 국정감사 대상도 아니더라고요. 예. 선관위 무슨 가족 경영 문제, 선거 때 지금 선관위 직원들 다 여행 갔습니다. 네. 다 연가 쓰고 지금 출산휴가 쓰고 선거 네. 있는 때만 이것들이 여행을 다녀. 그러니까요. 이거랑 사전투표제 폐지하겠다. 이거 장독 대표가 직접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선관위 자체를 국회 감사 대상으로 독립기관이 아니라 네. 감사를 받는 대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법안 우리 국민의힘 전원명의로 발의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분노를 사그라뜨리게 만드는 그런 감정의 호소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뭘 했느냐를 따져보면은 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못 알려드린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선 더 대변인의 말 한마디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자유파가 난리가 난다면 예. 지금 우리 박명 대변인이 대변인답게 이제 조곤조곤 이런 일 했다는데 이런 일 하나하나가 예. 이런 작은 이 말 하나보다 10배, 100배 중요하잖아요. 네. 아니,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진짜 난리 나듯이 이걸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저희 우리 자유파 진영의 뭐 유일한 채널이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인데 네.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 저부터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멸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 박사 우리 마지막으로 네. 민주당 얘기도 조금 그러시죠. 해볼게요. 예. 민주당이 사실 우리 당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 일촉즉발인 것 같은데 심지어 최근에는 정청래 대표가 전준철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장동 변호 그리고 이제 예. 그 불법 대북 송금 변호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그런 증언을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을 예. 특검으로 추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느꼈냐면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피고인. 그래서 당신 피고인이라고 하는 걸 명심해라. 전 정청래가 일종의 그런 뭐랄까요, 좀 선언적인 경고장을 좀 날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준철이를 네. 추천한 이성윤이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검사장 출신이죠. 이성윤이가 이 전준철이의 그런 이력을 몰랐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정청래는 몰랐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다 알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박민현 대변인 말씀대로 이거는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 같은 거를 그렇죠. 건드린 거거든요. 피고인이잖아. 그러면 정청래 입장에서 얼마나 당했으면 이 이재명의 영린을 건드리는 이 짓을 했을까? 지금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엄청 네. 당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꼭 드러나는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 게 90% 이상입니다. 저는 이재명이 쪽에서 정청래를 옥죄이고 죽이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고, 특히 김어준이가 정청래 뒤에 있다고들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김어준에 대해서도 엄청 강한 압박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공격을 가고 많이 있을 해요. 거라고 김어준 생각하거든요. 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그러면 네. 여기서 이것들이 반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짜고 치는 건 전혀 아니고 진짜 이거 진검 들고서 설치는 이런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내일 벌어져도 아무렇지 전혀 놀랄 일이 아닐 정도로 진검 싸움 하고 있다.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근데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이게 예. 좌파 것들이 이러다가도 마지막에 이거 큰일 났다 싶으면은 저 좌파 원로 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야 원탁회의 펼쳐라. 그러고서 이것 저거 불러다가 뭐 다 조율도 하고 네. 조정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이러는 그 전통이 있어요. 봉합, 긴급 봉합을 하죠. 예, 네. 예, 그래서 아직 이런 좌파 그 원로들이 아직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그 상황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적인 친명계인데 한 달 만에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인 1표제 기어이 정청래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합당 관련해서는 여러 감론을박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뭐 이현주, 뭐 강득구 같은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뭐 사과해라, 뭐 독단적인 의사결정하지 마라, 막 난리를 치면서 뭐 노려보고 싸우기도 하고. 이게 예. 저 좌파들이 싸움을 하는데 네. 이 수위가 좀 있어요. 네. 이게 서로 먹을 것 갖고 달려들 때는 예. 서로 나눠 먹기가 가능해요. 네. 예, 아니 뭐 내가 한 자리 줄게, 너도 그럼 이 자리 가져. 이게 조정이 되는데 네. 미래 권력, 이른바 대권을 가지고 싸울 때는 양보가 없죠. 아, 맞죠. 근데 이게 합당이라고 하는 게 묘하게 차기 대권 구도와 관련돼 있거든요. 좌파들 네. 중에는. 이건 이 조국이라는 자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는 순간 이게 김민석이가 독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 먹기가 불가능한 이 대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적 성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서 정청래 쪽을 박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아주 심각한 수준의 권력 투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네. 저렇게 노려보더라고요. 쌀벌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 최근에 저는 좀 놀란 게 경로했다라고 하는 사실 예.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합당 얘기 나오고 이재명이 경로를 했다. 근데 이게 당원들한테 나 이만큼 화났으니까 정청래 좀 막아줘. 나 지금 화났어. 이거 나 반대야. 라고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재명이가 지금 하는 저 발언들 있잖아요. 예. 특히 당과 관련된 발언들은요. 바로 그 공무원 정치개입 금지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당무개입. 그래서 지금 저것들이 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어요. 워낙 지금 다급해졌어요. 네. 내부 권력 투쟁이. 예. 그래서 좀 지켜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서 민주당은 싸우는 것도 쌀벌하고 봉합하는 것도 극적이고 하여튼 정치를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6월에 그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은 민주당이 비대위로 안 가고 바로 전당대회 준비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예.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재명이 사실 그 당대표 연임할 때랑 대권 나갈 때도 그게 논란이었잖아요. 당권과 대권이 같이 갈 수 없는데 예.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게 맞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청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기면은 모든 게 다 묻혀져 버려요. 왜? 그 정청래
정청래 본인이 합당이고 뭐고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음. 본인이 최고위부터 이게 룰까지 다 그러니까 세팅해버리고 이재명 네. 권력이 정청래한테는 넘어가는 거고 네. 민주당 아버지가 이재명에서 정청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이제 아니 근데 이재명 근데 정권 그럴 일은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길 네. 텐데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재명 쪽도 내심으로는 정청래가 너무 많이 이기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적당히 잘하는 거를 바라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예. 지금 이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과 네. 한동훈 똘마니들은 국민의힘이 지기를 바라고 막 고사까지 지내려고 그렇죠. 해요. 뭐 그래야 장동혁 체제를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네. 똑같은 네, 정치 권력 투쟁적 측면에서 이재명 세력은 지그들이 지방선거에서 져서 자기들이 손 안 대고도 정청래 세력을 날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일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양쪽 다 그런 의미에서 이유는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친명계에서 벌써부터 좀 세모의리를 하고 있다. 70명 정도. 엄청난 규모예요. 사실 우리 당 의원이 107명인데 민주당에는 특정 개파 모임이 반정청래로 70여 명이 결집을 했다. 또 이제 이런 이게 얘기. 집권당 이것들이 집권 세력이잖아요. 네. 집권 세력에 70명이 모였다. 이미 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이게 뭔가 같이 간다는 느낌보다는 분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예. 저게 어쨌든 정권 탈취해 갖고서 아직 6개월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게 170이면 170명이 전부 다 이재명 계보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지것들 기껏 모았는데 70명밖에 안 된다는 100명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예. 완전히 맛이 갔다는 신호입니다. 이거 나중에 민주당이 사실 200석만 확보하면은 뭐 개헌도 할 수 있지만 제2후보권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지금 뭐 조국당 합치면 한 190석 정도 되는데 국민의힘이 한 10석만 빌려주면은 이재명 제2후보권 무력화하고 뭐 특검이고 뭐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만 네. 배신자들이 집단적으로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예. 저것들도 극한적인 권력 투쟁으로 가면 네. 차라리 이재명 날리고 뭐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이자들은 할 수 있어요. 네. 민주당의 어떤 상황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 네. 그 저희 이제 지방 자치단체장들, 광역단체장들 출마 선언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네. 이제 당원분들께서도 판단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이번에 좀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어떤 방향성과 네. 어떤 당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과 그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네. 당에서 여러 차례 또 장동혁 대표도 여러 차례 네. 또 나경원 그 기획단 위원장도 여러 차례 그렇죠. 얘기했는데 첫째 자유파의 정체성,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네. 이념 왜냐하면 정체성. 체제 전쟁하고 있다고 장동혁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종북주사파 북한 김정은 집단과의 체제 전쟁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우리 자유파로서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해야죠. 예. 그거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구의원도 그렇고 시장군수 도지사가 다 그래야죠. 네. 이념적 정책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는 비록 시장 군수 뭐 지역 살림 산다 그러더라도 싸울 땐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 이재명이 저거 보세요. 성남시장 할 때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 해갖고 여기까지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살림을 사는 시장 군수 도의원들이라 하더라도 투쟁할 땐 투쟁해야 돼. 음흠. 그 투쟁력이 있냐 없냐.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자치단체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지방 행정 능력이나 뭐 경영 능력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두 가지만 강조할게요. 첫째는 자유파로서의 이념적 정체성이 확실하냐, 네. 투쟁력이 있냐, 예. 싸울 때 싸울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저는 제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낼 수 있는 이 시대 정신을 또 담을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조건 정도를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